말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간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는데요. 먼저 유튜브 membership 가입하시고 뉴스토마토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교동 통통쌀 16kg과 함께 다양한 특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고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신청 먼저 해주셔야 여러 가지 혜택을 다 한꺼번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요, 뉴스인사 프라임 빅데이터를 통해서 총선을 전망해보는 빅데이터 2024 시간입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혜성 티브리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원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원이 참 격전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박문규, 그 다음에 이수정 교수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지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뭐야 이거 나도 속았네 이러면서 이준석 품으로 샥 날아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이 대선 때 왕자 그 기억나세요? 손가락만 씻었나 보죠. 손가락 위주로 씻었나 보죠. 그때는 과잉 아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은 그걸 조롱이라고 이야기하고 조롱이라고 했다고 어제 하더라고요. 정치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상황 논리입니다. 김용남 화이팅. 그 화이팅할 만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팽당하고 여기서는 기회가 없다 싶으니까 절로 갔다는 거잖아요. 아니 최근에 제가 김용남 의원, 그다음 뭐 박원석 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소주를 한잔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뭘 그럴 거면 민주당 오지 그러면 중간에 이상한 데를 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오는 건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네네. 민주당에서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아니 온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예 안 한 거죠, 그 두 사람 다. 박원석 의원은 왜 그래요? 원래 예전에 같은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분은 정의당인데 어쨌든 그래도 기조도 갖고 그랬었는데. 근데 정의당 하신 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호적이에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원래 정의당 아니었어요? 박용진 의원은 정의당 되기 전에 민노당이었죠. 민노당이었는데 일찍 잘 건너와서 자리 잡았어요. 당을 참 많이 바꿨네요. 그걸 뭐 욕할 건 없고요. 아니 욕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욕을 하겠습니까? 당을 많이 바꾸셨다 얘기를 하는 건데. 박용진 의원은 그런 것보다 쓸데없는 걸로 당을 비판해서 문제를 일으키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빅데이터 2024 지난 수원 편이 많이 회자가 됐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분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왜 저렇게 분석했어? 나도 여기는 따져야 되겠어. 이런 분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 따지려고 하는 분들은 같이 앉아서 시즌2 한 번씩 하시죠. 좋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의견 주시면 AS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당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유료로 해야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방송 이후에 컨설팅을 받고 싶으면 유료로 컨설팅을 받으시면 된다. 박 대표는 생기는 게 있는데 저는 생기는 게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도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 우리 중간에 저거라도 받아야 돼요. 거간조라도 받아야 돼요. 개평. 좋습니다. 우리는 플랫폼비라서 어떻게. 자, 어쨌든 농담이었고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혜성 티브리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K 전체 의석수가 오늘은 이제 경남 16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PK 전 의석수가 총 40석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경남이 16석이라고 그래요. 네. 경남 지역이 서부 내륙하고 김해 주변, 동부, 창원 주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서부 내륙 경남 여기는 뭐 민주당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이 이제 김해거든요. 이 주변은 조금 그래도 다르다. 또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 지역이기도 하고 창원이 사실 또 돈이 또 되게 많은 곳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또 유권자 지형이 또 다른 곳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격전지만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창원부터 봅니다. 창원은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서 지역구가 5개인데 창원, 성산구, 진해구 이렇게 2개를 지금 보자는 거예요. 네. 네. 왜요?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은 네.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이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득표란 총량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산 같은 경우는 또 적었거든요. 네. 진해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다른 또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진해를 좀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역들이 영남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격전을 이루는 이유는 인구 구성의 특성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가 많이 삽니다. 두 번째, 호남 원적자가 많이 삽니다. 네. 호남하고 상대적으로 가깝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청년층들이 많고요. 네 번째, 최근에 생긴 현상인데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많이 찍는 경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샐러리맨 의식들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일면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네. 먼저 하나씩 좀 볼까요? 그럼 성산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창원이 매우 좀 독특한 인상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PK에서는 중심 도시가 부산이잖아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창원 사람들 싫어합니다. 왜요?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뭐 사투리 구사는 잘 안 됩니다만, 부산 사람들은 창원 사람들을 금마들은 저거가 서울 다음인 줄 안다 이래요. 금마들은 지구가 서울 다음인 줄 안다. 네네네. 그게 이제 창원은 70년대에 만들어진 계획도시잖아요.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참 뭐 언론에서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순서 막 매기고 이랬었어요. 그럴 때 창원이 거의 뭐 과천하고 1위, 2위를 다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창원 사람들이 창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가 그 기계공업 단지가 많아가지고 아주 80년대부터 노동운동이 발전했고, 네. 그리고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창원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창원시장 허성무 전 시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이 이번에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창원 성산에 출마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가능성이 그럼 있습니까? 네. 이 지역은 창원 성산은 이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옛날에 그 민노당의 아주 그 강한 리더십. 권영길 대표가 2번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네. 그 다음 노회찬 의원이 한번 나가서 여기 한번 나가서 한번 되시기도 했고. 그리고 여영국 씨가 한번 됐었고.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그 노동자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보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21대 선거구 통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1대 때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분열을 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전신인 이 강기훈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은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이때 40.3%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하고 진보 진영이 분열 안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아마 그 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만 잘 되면은 네. 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요,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이홍석 의원인가요? 이분이 2662표, 그 다음에 기타가 48,156이었어요. 이게 합치게 되면 68,000이어서 네.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받은 61,782표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럼요. 여기서 말한 기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영국 후보인데요. 후보죠. 네. 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야권 연대가 안 된 거죠. 네. 지난 총선은 야권연대 이슈가 별로 없었죠. 우리 심상정 의원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나갔었죠. 네. 그때 사실은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좀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왜? 그때 많이 이기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요. 네. PK에서의 영남 의석수는 2016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기억하기로 3석인가 정도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석은 3석이고, 여기 이제 16년 선거, 20대 선거에서는 민노당이 한 석이 있었죠. 정의당이. 네. 그게 뺏긴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2석을 또 민주당이 뺏겼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잃었죠. 네, 네. PK에서. 그러니까 창원 성산구는 권영길, 노회찬, 여영국 전 의원이 거쳐간 그 민주노동당, 네, 정의당 이런 진보 계열이 사실은 세단 말이에요. 네. 원래 그 전에는 민주당이 여기 안 끼고 그러지 않았나요?
민주당이 주로 양보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양보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때는 양보 안 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또 이렇게 됐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민노당 이후에 여기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약간 정의당세가 좀 약간 빠지고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정의당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소속의 기초단체 의원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네. 한석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의당 쪽이 좀 빠지고 그 표심이 민주당 지지 쪽으로 좀 이전된. 근데 보세요. 창원 성산구 지지층 분석을 이 띠로 된 걸 보게 되면 검정색의 진보 지지층이에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찐파랑색, 그 다음에 연한 파랑색, 네. 그 다음에 보수, 좀 지지층이긴 한데 약간 덜 보수적인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빨강색, 진한 거 이렇게 가는데 보면은 파랑색까지가 과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해 보면은 네. 진보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선거 때가 되면 나와서 진보 진영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43,000.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 때가 되면은, 선거 때가 되면은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4만. 그러니까 진보 쪽이 3,000이 더 높죠. 그리고 네. 잠재 지지층, 투표장에 나오면 웬만하면은 진보 진영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13,000, 보수 쪽은 5,000.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진보 계열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동네가 사파동인데, 특히 사파동에서의 진보 지지세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이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하고 경상남도하고 이제 비교를 해요. 네. 보면 이게 지난번에 성남시에서 보여줬던 거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그렇죠. 성남시에서도 중원하고 수정구하고 분당하고 차이가 많이 네, 났잖아요. 네, 네. 생긴 거 보시면 약간 분당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도시가 아주 최고 단계로 발전했을 때처럼 약간 항아리 모양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나타나는데, 창원도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소득 수준이 여기가 357만 원이에요. 비교를 하자면 인근에 있는 같은 창원이라 하더라도 회원구나 하포구 같은 경우에는 296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네. 소득층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고 상권도 형성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인구 구성 비율로 보면은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입니다. 50대, 40대, 20대 순입니다. 그래서 매우 젊은 도시다. 대기업 종사자 비율도 한 22%. 상당히 좀 고도화되어 있는 도시죠. 분석 좀 해주세요, 우리 박평론가님. 다 하셨는데요. 저희 이 창원을 옛날 방사형 자족 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가 만든 도시인데, 그렇죠. 박정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구성원들이. 그래요? 예, 왜요? 그렇게. 아니, 노동자 밀집 지역이 되면은 결국은 노동자들이 진보적 의식을 가지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번 선거에서의 경쟁력 또 한 축은 민주당의 허성무 후보라는 사람의 네. 개인기입니다. 이분이 창원시장을 했고요. 근데 창원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 자체가 제야 운동권 출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당 계열이라든가 민노동 계열의 지지자들에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쪽 표들을 흡수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민주당 후보들은 지역 좀 하나 유지 이런 성향이 강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허성무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허성무 후보는 당시 창원시장 할 때 잘했나요? 평가가 굉장히 높았죠. 평가가 평가가 좋았죠. 네. 지금 허성무 창원시장 말고 상대방 쪽에서는 누가 지금 유리합니까? 지금 강기훈 후보죠. 네, 현역 강기훈 후보가 있고, 아마 정의당에서도 지금 여영국 후보가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은 허성무 전 시장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연대를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죠. 이게 위험하잖아요. 사실 강기훈 후보가 어쨌든 지금 의원이고 현재 의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동네에도 정서적인 분위기가 아무리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찢어지고 싸우는 것도 좋아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가려면 아마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권역 단위에서의 야권 연대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당에서 시도당에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시도당 차원에서 연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선거까지 보고 서로 간에 권력 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줘야지 지역에서의 이 보수 일변도 정치를 좀 혁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총선에서도 이게 후보 단일화가 되면은 무조건 이긴다는 게 뭐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를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전히 저는 그 앙금이 남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저는 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제 각자 출마하는 구도에서의 선거 전략을 그만큼 수립해야죠. 경쟁력이 있어야지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허성무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로 MBC에서 지금 나온 자료이긴 합니다만 34.2%로 1등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강기훈, 김석기, 배종천 이 보수 세력들이 17.8, 11.0, 8.7 해가지고 27, 한 30 몇 %, 이 세 분을 합치게 되면 또 35% 정도 돼요. 그렇죠. 30% 정도입니다. 네. 30%예요? 네네. 28, 30 거의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서 11, 8, 20, 19, 39잖아요. 36. 네. 39 정도 돼요. 세율을 합치게 되면. 근데 여양국 후보가 8.2%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합치지 않으면은 위험하다. 이 말이 저는 맞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여양국 후보하고 허성무 후보만 좀 합치면 될 것 같은데 여양국 후보는 사실은 너무 퍼센테이지가 적어서 이건 합쳐지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때요? 뭐 대영국 후보는 또 다른 입장이 있겠죠. 또 당 대표까지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긴 하죠. 네. 네. 후보들이 합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네. 15% 10%예요. 득표율 15%가 넘으면 선거운동 비용이 100% 환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10%가 넘으면 50% 환급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양국 후보는 지금 10%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성무 후보랑 합치는 게 나은 게 지금 강기훈, 김석기, 배종찬을 합치게 되니까 37.5%가 나와요. 계산 빠르시네요. 게다가 이영건 후보까지 넣게 되면 40%가 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합쳐야지 이 동네에서 뭔가 해볼 만한 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허성무 후보는 자기가 지금 시장도 잘했고 지지도도 높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선거는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행국 후보가 사실은 또 인지도도 있는 후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좀 딜을 하는 게 맞겠다. 근데 가능성은 모르겠다 이렇게 되네요. 네, 왜냐하면 뭐 산술적으로만 보면은 네. 합치면은 야권이 이기죠. 그러나 네. 이제 여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당 대표도 지냈고 지금 정의당의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창원 성산에서마저 후보를 내지 못하면은 정의당이 이제 존재감이 굉장히 또 타격을 받겠죠. 그런 정치적인 고려까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자, 다음으로 가볼 지역구는 창원 진해구입니다. 김학승 전 의원이 16대부터 18대까지 내리 3선을 했고요. 김성찬 전 의원이 19대에서 20대까지 재선에 성공할 정도로 보수 텃밭이었는데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가 1,500표 차이로 아깝게 졌어요. 네. 좀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정치 환경을 좀 보면은 이제 뭐 아까 창원처럼 그 지지자들 분포를 보면은 진보 핵심 지지층이 2만이고요. 보수 핵심 지지층은 2만 8천 정도 됩니다. 뭐 잠재 지지층을 보면은 진보 쪽은 약 뭐 1,000명이 안 되는데, 네. 보수 쪽은 한 4,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선거를 치르면은 그냥 보수 후보가 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황기철 후보가 창원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이 해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황기철의 개인기로 돌파를 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해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모든 지내니까. 전국 해군들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이죠. 네. 그래서 황기철 개인기 우리 창원이 살기 좋다고 했는데 진짜 살기 좋은 곳은 진해예요. 그렇기도 합니다. 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너무 예쁘죠. 네. 예쁜 정도가 아니라 네. 도시가 야트막하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어? 뭐 이런 무슨 힐스 타운 이런 느낌이 드는 그래요? 도시고요. 이 사실 민주당이 영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황기철 후보나 이 허성무 후보 같은 분들 좀 프로모션을 좀 해줘야 돼요. 네. 황기철 후보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아덴만 작전에 해적소탄 작전의 영웅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박근혜 정부로부터 또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보훈처장까지 하고 이렇게 출마하셨는데요. 사실 그 국가적 차원의 영웅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 진해에서 밑바닥 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울로 모셔가지고 좀 프로모션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그러면 이달권 의원이 이 국회에서의 활동,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이거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거 오늘 방송을 위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네. 호남도 그렇고 PK도 그렇고 약간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존재감 있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지역주의에 기대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역구 관리는 열심히 하는데 중앙 정치에서 그렇게 존재감 있는 정치인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호남 쪽도 보면은 저는 약간 비판적인데 거의 대부분들이 관리 출신들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앙 정치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지역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잘한 게 없다 이 그렇죠.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런데도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이 표 분석해 보니까 띠를 가지고 이 투표 결과나 뭐 이후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저는 빨간색이 더 많이 보여요. 네네. 저게 이제 이달권 의원의 개인기라기보다는 네. 그 지역의 정치 성향이 그렇게 된 거죠. 거기를 그런 상황에서 지난 총선에서 황기철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났으니 뭐 이번 총선에서 뭐 또 좀 이제 그 현 정부 집권기간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네.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적 성격 뭐 이런 것들까지 좀 감안한다면 황기철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뭐 특이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여기 그리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요. 신도시. 부산 서부 쪽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경제자유구역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도로 보니까 부산 서부하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예.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이제 교통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 교통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부산 출퇴근하는 분들의 베드타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보다 그래서 인구 구성 비율가 진보적 정당에 유리한 구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대한민국의 지중해입니다, 이제. 통합전 진해시로 빌렸던 곳인데 해군 부대가 있어서 보수적이었다. 그런데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보수대가 많이 옅어졌고 해군 부대가 있어서 보수적이었는데 네. 해군 부대가 있어서 요즘은 오히려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와요. 해군은 이게 그 젊잖아. 10년 사이에 새로운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옛날에 해군 부대 있을 때도 젊은 사람들이 많았죠. 옛날에는 해군들이.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 정당을 지지했었죠. 요즘은 그렇지 네. 않습니다. 군인은 네. 무조건 그냥 찍어 이러면 딱 그렇죠. 찍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율투표군요.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 뭐 참 성향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네. 여기는 근데 지역 특성이 10대 이하 비율하고 교육 서비스 비율이 높대요. 네. 근데 대출 잔액이 없어서 일단 사람들이 다 자급자족하나 봐요. 집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공무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15%인데 네. 내가 말씀드린 해군 기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 역동적이고 좀 그런 도시, 젊은 안전한 도시, 도시. 예, 안전한 도시. 군인들이 많으니까 안전하겠네요. 네. 예. 그리고 여기가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진해 군항제도 유명하고요. 창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을 좀 뽑아봤거든요. 근데 1위가 진해 해양공원이에요. 해양공원이 있고 2위가 역시 진해 내수면 환경생태공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뭐 연간한 진해에 그 적산가옥 동네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예쁜 카페들도 많고 좋아요. 어쨌든 여기는 초박빙 승부처였는데 네. 경남 전체 평균보다 모든 그 민주당 계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사실은 상당히 좀 놀랍고 좀 진보적인 성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황기철 후보가 나선다면 이라는 전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온대요? 아니, 지금 준비하고 예비 후보 등록했습니다. 등록하고 등록했죠. 있더라고요. 예비 후보를 지금 민주당에서 황기철 후보와 김종길 후보라고 두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그 도표를 좀 보면서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를 보죠. 지금 이 동네도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합니까?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봐야 되기 정권 때문에. 심판 여론이 강합니까? 그러면? 저도 역시 그 데이터는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이 정도 지지도가 나온다면 상당히 있는 거죠. 이 두 분 지지도를 합치면 상당한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니까 황기철 후보가 26.2%, 네. 그다음에 김종길 후보가 18.4%예요. 네. 그리고 이달권 후보가 25.3이고 김하용 후보가 10.2%예요. 지금 황기철, 김종길을 합치게 되면은 44%, 44.6% 정도 되고요. 이달권, 김하용을 합치게 되면 한 35.5% 정도 되니까 여기서는 황기철이 되려면 김종길하고 꼭 합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같은 당이니까 뭐 경선을 하든 어떤 형태든 한 사람이 둘 중 한 사람만 나오겠죠. 근데 또 나는 요즘에 제일 문제인 게 같은 당에서 서로 경선한다 그러면서 막 찔르고 싸우고 이게 제일 나쁘다만요. 저기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두 분 다. 서울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경선에서 김종일 후보가 질 가능성이 높다. 황기철이가 잘 된다. 그럼 서로 잘 도와주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 괜히 생각하고 이상한 소리 뒤로 그렇죠. 흘리고 네. 그러지 않고요. 그렇진 않고. 네. 네. 자, 중요한 건 지난 선거보다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하냐 안 강하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동네가 이렇게 그냥 이 박빙이고 이런 모양새를 보게 되면 저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정권 심판 여론이 좀 강하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집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들은 다 그렇거든요. 정권에 대한 평가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야당이 유리하게 선거를 치르죠.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이제 경항모 추진을 했습니다. 경항모 추진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걸 이제 없애버렸어요. 경항모 재추진 뭐 TF라든가 위원회 이런 거 하나 만들면서 이제 해군 그 참모총장이 이런 분 모셔다가 중앙정치 영역에서 좀 멋지게 좀 이렇게 프로모션 해주면은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 경남 거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문 대통령도 물론 부산에서 성장했지만 태어난 곳은 거제잖아요. 현재 거제 현역원이 누굽니까? 거제 저기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름은 서일준 의원이죠. 예, 서울준 의원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데 거제 인구가 요즘 한 20만 2,3만 명 되거든요. 거제가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6.25 전쟁 때. 40만 와서 다 도망와서. 피난민들, 그 피난민들, 그다음에 미군들, 그래서 한 40만이 넘었대요 그때. 그 40만 중에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거지. 근데 어쨌든 거제는 거제군하고 장승포가 합해져 가지고 있는데 네.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면서요? 완전 다르죠. 거제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 약간 농업 중심의 지역이라면 장승포는 이제 그 거대한 메이저 조선소들이 있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노동자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 그다음에 호남 원적자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제가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에서 시군구 기초지자체 중에 제일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거기 예. 저기 대우해양, 그렇죠. 삼성중공업 이런 데가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조선업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좀 접근, 그다음에 노동자들과의 좀 노사화합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도시고요. 굉장히 재밌는 도시예요. 제가 이야기 한번 하고 싶은데 거제 가면은 북유럽 골목이 있어요. 거제에 북유럽 골목, 옥포라는 그 항구 쪽에 가면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거주를 해요, 집단적으로. 실제로요? 실제로 거주를 해요. 그 저기 조선소 기술자들, 엔지니어들로. 그래서 거기 가면은 북유럽 마을 같은 카페가 있어요. 카페 동네가 있어요. 남해 가면은 독일 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남해 독일 마을은 한국인들이 조성한 거기는 자연적으로 생긴 상가거리예요. 재밌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거제군은 보수 지지가 강하고 진보 지지가 강한 곳은 장승포 쪽인데 인구는 거제가 더 많다. 그렇습니다. 여기 정치 지형을 보면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진보 핵심 지지층이 34,000, 보수 핵심 지지층이 34,000이에요. 어머, 똑같네요. 잠재 지지층을 보면은 진보 쪽이 4,700, 보수 쪽이 5,000. 그래서 여기는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 1, 2천 표 차이로 갈릴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후보 변수가 굉장히 큰 데죠.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까지 여기서 왜 졌는가? 네. 거물 후보를 잘 못 냈어요. 이런 경우에 후보를 내려면요, 양쪽의 편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노동자 후보를 내 가지고 핵심 지지층을 정확하게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가, 아니면 거물급인 약간 중도 성향의 후보를 내가지고 중도 성향의 표를 흡수하는가, 이 두 성향의 후보를 내서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후보들을 잘 찾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이 할 만한데도 쉽게 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전직 민주당 시장 출신이 출마하기 때문에 상당히 해볼 만할 겁니다.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이 그렇죠. 20대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보수 정당에서는 김한표 전 의원이었는데, 김한표 44.19, 병광용 43.47. 네. 근데 여기 이제 또 진보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한 명 있었어요. 이분이 이길종 후보라고 7.3%포인트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도 이게 이제 후보 전술이 좀 틀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아깝게 졌죠. 저는 허성무 후보도 가능성이 높지만은 병광용 후보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왜요? 봐요. 여기에 이제 그 노종 쪽이라든가 이쪽에 하신 분들이 민주당 시장을 하면서 상당히 좀 관계가 좋았던 측면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노조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진보 정당을 생각보다 많이 안 찍어요. 거제는. 네. 지금 보면은 거제 유권자 유형이 신도시형하고 농어촌형하고 섞여 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네, 많이 네. 하거든요. 이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10대 이하 비율이 좀 있고요. 더 많고요. 네, 60대 이상의 비율은 조금 더 정대적으로 적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압 비율은 조금 작죠. 뭐 작다기보다는 전체 경남하고 좀 비슷하고 상권 규모는 좀 작고 대신에 평균 소득들이 좀 높고 이런 거 같아요. 부자들이 좀 많은가 봐요. 부자들이 많다기보다는 저기도 이제 그 조선소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10대 이하 비율이 높은 거죠. 그리고 소매업 비율이 높은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시에서. 좋은 건 아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다들 좀 약간 원래 근데 영세할 때 소매업 비율이 높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 비율이 좀 적고.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영세한 것과 또 안 영세한 것이 섞여 있는 느낌이 네, 나서 약간, 예, 이게 좀 애매하게, 이상한 성격으로 가니까 일반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그 좀. 이제 도농복합지역이니까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러구나.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동네 토박이라든가 그 동네 살고 있던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그분들은 투표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럴 거고. 그렇죠. 그냥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아예 뭐 귀찮은데 투표 그만하지 이래서 민주당이 좀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권 심판론을 얼마나 불러일으키느냐 하는 측면인 거고요. 거제도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선거하기 제일 힘든 곳일 거예요. 선거하기가. 예, 도농복합 지역으로서 그다음 다양하게 섞여 있고 그다음에 도시도 핵심 도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항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그 산업 단지에 따라 가지고 각 곳에 분포하기 때문에 이 선거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가야 되는 것도 근데 많고. 그러려면 이 정부 들어서 거제도민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졌냐, 혜택을 뭘 줬냐 이런 걸 따져봐야지 되죠. 그러면 이 정부가 뭐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저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분석. 그래서 유권자들을 세분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약간 그 거제군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익 투표를 하게 하고 이익 투표. 그리고 장수포 쪽 노동자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는 이제 정권 심판론을 특히 강화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약간 이원화해서 이제 선거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지금 현역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변광용 전 거제시장 네. 오찬의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전력을 다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 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광용 전 시장은 어때요? 괜찮아요? 네, 뭐 시장도 했고 또 뭐 저기 서울에서 그 대학 나와가지고 지역에 일찍 내려가가지고 뭐 지역운동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머지 중요한 유권 지역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사실은 출사표 던져가지고 성공했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양산을이죠. 네, 그 지역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